자, 그러면 우리의 혼란을 잠재워 줄 것인가 아니면 더 어지럽게 만들어 줄 것인가. 두 번째 사연. 두 번째는 너무 더 어려워요. 저는 이건 아예 모르겠어. 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죠? 몰라요. 아이가 저는. 아직 없으시죠? 네. 네. 얼마 전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병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집으로 보내서 하룻밤을 아이 아빠가 재웠는데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 그 후부터 제가 본인 시야에서 사라지면 엉엉 울면서 저를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그렇게 울다가 소변까지 봤어요. 제가 큰아이 학교 녹색 어머니 봉사를 갔을 때도 1시간가량 집에서 혼자 기다려주던 아이였는데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병원에서 저 치료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울기도 하고 괜찮냐, 아프지 않냐 묻기도 했던 아이입니다. 저의 그런 모습이 아이에겐 힘든 기억이었을까요? 지금도 저의 동선만 지켜보면서 제대로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아이가 왜 이럴까요? 속상해. 어때요? 저희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닌데 저 어릴 때 동생이 자다가 밤에 이제 저희 같이 잤었거든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제 넷이서 같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우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애가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불 안에 들어와서? 들어가서 혼자 엄청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 애기 때 완전 애기 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엄마가 아파서 막 아파하고 치료받는 걸 보면서 엄마가 언젠가 떠날 수 있겠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전 남 걱정은 안 해요. 오로지 내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가 한번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래서 남 걱정 안 하고 항상 아, 그래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눈물까지는 아닌데 그 걱정? 약간 싸함?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죽고 나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내가 좋아했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거기도 못 가고 막 여기에 대한 아이 때? 영혼으로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고민. 아니, 저는 보면 아이에게도 때린다고 해서 폭력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어서 너한테 못 해줘. 이런 것도 폭력이고 엄마 아빠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프네. 내가 언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말 해주는 것도 아이에겐 폭력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은연중에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직접 봐버렸으니까 이게 우리 엄마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말 듣지 않으면 또 아파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또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엄마는 너무 애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차원적인 이야기는 해주는데 엄마가 있어도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게끔 예, 이를테면은 엄마가 병원을 했을 때 맡길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전화를 돌렸겠죠. 예, 전화를 돌렸을 때 그래 몰라 검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암은 아닌 것 같고 애가 옆에서 들었다. 그렇죠. 죽지는 않아. 엄마 이 정도까지는 죽지는 않는데 근데 아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야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아이한테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구가 갑자기 멸망한다고 생각해봐요. 불안하잖아요. 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해본 것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세상에 되는데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뭐 이런 불안 심리가 어른한테도 이런 심리가 있는데 네. 아이한테는 더 공포스러웠겠죠. 근데 그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을 입원하기 전에 아이를 맡기기 전에 정말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빠하고 무조건 있게끔만 해주고 아이만 맡게끔만 해주는 거죠. 충분히 상황 설명이 그렇죠. 있었어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충분히 독립적인 아이예요. 그렇죠. 녹색 어머니 봉사 갔을 때도 1시간가량 집에 혼자 있었던 아이고 네네네네. 기다릴 줄 아는 아이였기 녹색 때문에. 어머니 봉사회를 갔을 때는 엄마가 이거를 옷 입고 가니까 이걸 뭐 할 줄 알지? 1시간 정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안심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하룻밤을 같이 아빠랑 잤는데 애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불이 불안해서.
주변도 우울증. 보고 네, 이게 불안이 불안 생기고 거죠. 예, 퇴행성 행동이 생겼을 때는 아빠가 좀 육아에 무신경하지 않았나 아빠께서 좀 육아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근데 방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좀 네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보냈을 때 아빠가 제대로 케어를 했을까? 그날? 아빠 방치.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날 대성통곡을 했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가. 전 단지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아픈 걸 알았는데 집으로 내가 또 갑자기 보내지니까 엄마가 더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공포도 있었을 그런 것도 거라고 있죠. 생각하는데 네. 아빠의 케어가 완벽하지 그렇죠. 않았을 가능성이 아니면 이럴 있다. 수도 있죠. 야, 너가 지금 잘해야지 엄마가 나와서 온다. 맞아요. 너 오늘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떼쓰고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빨리 자. 빨리 자. 뭐 불 그렇게. 꺼. 아빠의 불 꺼, 육아 빨리 자. 방식이 그렇죠, 의도치 그렇죠. 않게 좀 강압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엄마만 엄마가 찾다가 자기 시야에 엄마가, 사라지면 힘든 이거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아빠가 혹시나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말들을 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유,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사연에서 보면 행간에 보면 왠지 거기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에 아이고 믿고 아빠한테 맡겼더니 맡겼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그걸로 또 난리가 나는 어. 거잖아요. 보통은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아빠가 좀 누구누구 이렇게 다 잘 볼 수 있지 그러면 그래 알았어 믿고 가 이렇게 할 건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 다음에 아빠가 맞네. 나왔잖아요. 맞네. 그래서 이분들 분석하는 것 좀 보세요. 마땅히 정말.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아빠께서는 좀 육아에 좀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마땅히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일단 배제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엄마가 없어질까봐 아기가 좀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막 무서워 이랬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막 엄마 계속 붙어 다니고 막 뭐 이렇게 혼자 안 하고 이럴 때 울고 이럴 때 너 자꾸 이러면 엄마 또 아파라고 말하는 건 아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큰일 나죠. 예, 그거보다는 그건 협박이죠. 예, 칼 들고 협박하는 거 똑같아요. 방법을 드리자면요. 평상시 엄마가 왜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세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읽어줬던 동화책 그거를 그대로 주고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그걸 틀어주게끔 그럼 불안하지 않잖아요. 좀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게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엄마랑 함께했던 그렇죠. 것들을 좀 자료로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동화책을 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권에서 5권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줘도 계속 돌아가더라도 예, 여유가 있잖아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평상시에 아이들과 같이 놀아줬을 때 가장 좋아했던 그 장난감들을 예, 구석구석에 좀 주고 예, 좀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친구가 네. 엄청 어린애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큰아이, 얘기였다. 맞아,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아이.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아이의 녹색 녹색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네, 지금 봤더니. 맞아. 그러면 아직 애가 2살이나 3살 정도 애착 단계가 네네. 끝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피디님. 그보다 더 어리면 혼자 놔둘 수도 없지 네. 않아요? 그 보통 저희 이제 그 영악이라고 하잖아요. 네. 엄마가 시야에서만 좀 사라져도 엄마 계속 물어보거든요. 확인하죠. 확인하고. 그럼 그럴 때 보통 귀찮아하지 않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를테면 한 번 엄마가 아기가 엄마 불러요. 그러면 한 번 대답해 주고요. 엄마 그러면 왜 네, 이렇게 메아리를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숨바꼭질 노래를 가끔씩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엄마가 어딘가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데 네. 잠시 시야에서만 사라졌을 뿐이야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맞아요. 몰랐던 숨바꼭질 것처럼. 놀이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좋죠. 엄마가 사라졌지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졌어도 엄마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꼭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엄마 집 나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몇 시까지 기다리고 있어. 몇 시 되면 엄마 올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것도 숨바꼭질 게임인 거죠. 그렇죠. 애들한테는. 그러다가 엄마가 지금 내 눈앞에 사라지지만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얘가 너무 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냥 맡겨놓고 도망가요.
아이한테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엄마 그냥 때 도망가. 많아요. 엄마도 많아요. 많아요. 소리 소문 없이. 저 갈게요. 맞아. 갈게요. 조심히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할 때도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인지 좋았겠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한테는 이야기를 해주고 젖먹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네. 그냥 애착 인형 하나 평상시 좋아하던 거 그래서 까꿍 하고 잠깐 이제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도 곧 나타날 거야. 조금 틈이 길어질 뿐이야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선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 쇼핑몰에서 젊은 부부가 있어요. 네. 애 하나에 얘가 완전 깽판을 치는 거야. 막 그 이제 바닥에서 거의 뒹굴면서 우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거는 그 부부 두 명이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옆에서 애 좀 조용히 좀 시켜요. 네, 애좀 라든가 달래요. 애 교육 좀 제대로 시켜요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들 모른 척 해주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의 네. 차이. 그때 좀 충격을 먹고 오, 그럼 딱 놔도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변형을 시킨다면 일단 그 공간을 아이를 들쳐업고 벗어나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에 맘충맘충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서도 우리가 탈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이를 일단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요. 아이도 그 장소에서 혼내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울든지 말든지 뭐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1시간을 울어도 엄마 아빠가 대응을 안 해주네?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게 힘든 게 저도 해봤거든요. 지금 또 하고 있는 중이고 아주 힘들어요. 어떨 때는 아이가 5분도 안 돼서 그쳐요. 말 잘 듣는데 어떨 땐 또 1시간 내내 울어.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1시간 내내 운다고 내가 또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울었더니 또 되네? 이게 되니까 1시간이다. 아이 마음 먹으실 때는 이걸 내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그 솔루션 기간을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연에서도 어찌 됐든 아이 아빠와 엄마가 함께 그 육아에 대해서 좀 통일을 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인지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김아인 선생님께서 또 솔루션 내려주셨습니다. 자, 귀인 있는 방에 귀인 있는 사연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 귀인 있고 긴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저희의 약간의 참견 이렇게 첨가해 드릴 거고 김아인 선생님께서 솔루션 내려주실 거예요. 자, 광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정호의 희망곡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 방 들어오셔서 이게 귀인 있는 방으로 귀인 있는 방. 네, 저희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고민 나누고 욕도 해드리고 좋으네요. 공감도 해드리고 네, 위로도 돌직구에서 드리고 너무 시원해요. 네, 함께 이 심리적인 솔루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 귀인 이야기방의 창시자 이지영 PD 그리고 여당당 연빈다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아이나티 김아인 선생님 네. 그리고 저 림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어떻게 되네. 어떻게든 되겠지 뭐.